자, 13번째 강의. 사실은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개정 과목으로 들어가서 강의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 전에 이 개념은 잡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엔 취득원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시험에 매번 나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취득 원가, 우리 요 표현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앞 시간에서. 자, 제가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 역사적 취득 원가, 좀 길죠, 용어가. 그래서 저걸 줄여서 역사적 원가라고도 합니다. 역사적 원가 나왔었죠, 표현. 역사적 원가라고도 하고요. 저것도 이제 글자가 좀 길어서 취득 원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것도 그러면 좀 길면 원가라고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 혹시 교재 같은 거 가지고 계시면 주로 많이 쓰는 표현은 역사적 원가, 취득 원가라고 많이 합니다. 역사적 취득 원가라고는 좀 글자가 너무 긴지 잘 쓰지 않고 역사적 원가, 취득 원가란 말이 많으실 겁니다. 중요하신 사항은요. 여기에는 뭐라고요? 매입 대가에다 중요한 거 뭐요? 부대 비용을 포함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 부대 비용이 플러스 된다는 거. 부대 비용은 부수적인 비용들입니다. 부대 비용에 뭐가 있냐? 세 번 줄에 매입 수수료, 물건 살 때 수수료, 매입 운반비, 하역비. 하역비는 짐 내리는 비용을 하역이라고 합니다. 하역비, 설치비, 시운전비, 취득세, 관세 이런 것들이 다 부대 비용의 일종이시라는 거. 시험에는요, 요 매입 운반비하고 취득세가 사례로 제일 많이 언급됩니다. 이거 꼭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되면 오락가락 하실 겁니다. 중요한 파트니까 꼭 유념해 두시고 매입 대가에다 부대 비용이 플러스 돼야 된다는 거. 그게 취득 원가라는 거. 예를 들면요. 간단한 예를 들면 내가 책을 사요. 그래서 서점에 가봤더니 책값이 얼마냐면 10,000원이에요. 근데 사지 않았어요. 사지 않아서 집에 와서 저걸 인터넷으로 뒤졌어요. 왜냐면 인터넷으로 사면 조금 더 싸니까. 그래서 책값이 얼마냐가 봤더니 8,000원이래요. 인터넷은 조금 싸게 팔죠. 그런데 인터넷으로 우리 물건 사다 보면 뭐가 한 가지 꼭 언급되는 게 있죠. 뭐요? 배송비가. 자, 배송비가 있대요. 8,000원인데 얼마? 2,500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디서 사시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서점에서 사면 나는 얼마 주면 살 수 있나요? 그냥 10,000원 주면 살 수 있죠. 그런데 인터넷에서 사면 내가 돈을 얼마 줘야 되나요? 결국은 1,500원 주게 돼 있죠. 그러면 나는 어디서 사는 게 유리해요? 서점에서 사는 게 유리하겠죠. 이게 취득 원가라는 겁니다. 즉 서점에서 사면 내가 얼마에 저 책을 살 수 있어요? 10,000원에. 근데 인터넷에서 사면 얼마에 사야 돼요? 1,500원에.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살 때는요, 물건 파는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8,000원에 판다고. 그런데 그건 그 사람 얘기고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도 줘야 돼요? 2,500원도 줘야 되죠. 저 책을 사야 되면. 결국 나한테는 책값이 1,500원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취득 원가라는 겁니다. 책값이 8,000원이 아니라 1,500원이라는 거. 배송비도 플러스 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취득원가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사례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있죠? 매입 운임. 원재료 10만원을 구입하면서 현금 줬다. 운반비 10,000원은 별도로 현금 줬다. 자, 분개를 해보겠습니다. 대차를 나누죠. 이렇게 나누셔서 자, 우리 돈을 주나요? 받나요? 지급이니까 줘야겠죠. 그럼 대변에 돈 얘기를 쓰겠죠. 얼마요? 현금을 준다며요. 얼마를 주면 됩니까? 총 11만원이 나가야겠죠. 그 다음에 반대쪽인 차변에 뭐 쓴다고요? 돈 주는 이유. 돈 왜 줘야 됩니까? 일단 내가 뭘 샀죠. 재료 10만원.
이래놓고 끝나시면 안 되겠죠? 대차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차변 쪽에 10,000원이 모자르네요. 10,000원은 왜 줬습니까? 운반비. 그래서 여기 운반비 10,000원. 예, 오답이란 소리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시험 나오시면 틀리는 이유가 이렇게 많이 붕괴하십니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나한테 이 10,000원, 운반비 10,000원은 왜 줘야 되는 거예요? 얘 때문에 주는 거죠. 원재료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내가 원재료를 사야 되면 원재료는 11만 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재료를 얼마로 표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1만 원으로. 운반비라고 10,000원 하지 않고 취득 원가, 취득 원가란만요. 쉽게 생각하시면 사는 물건 속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게 취득 원가입니다. 내 입장에서 원재료는 10만 원이나 11만 원이란 소리입니다. 두 번째, 취득세. 취득세가 뭡니까? 취득세는 물건 살 때 내는 세금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도 살면서 취득세를 언제 내냐면 주로 부동산 살 때, 나중에 여러분도 집 같은 거 사시면 저 취득세란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또 차 사면, 차 살 때도 취득세란 세금을 내야 됩니다. 몇 번 내나요? 딱 한 번 냅니다. 살 때. 자, 얘도요, 분개해 볼게요. 대차를 나눠서 돈을 주죠. 지급, 그러니까 대변에 현금 나가야 되니까 대변 쪽에 돈 얼마 나가야 됩니까? 건물값 1억, 취득세 500, 등기비용 100. 그럼 총 얼마 줍니까? 1억 600을 주겠죠. 네, 돈 얘기가 쉬우니까 돈 얘기부터 먼저 하신다고 그랬죠. 그 다음 차변에 돈 왜 줘야 됩니까? 뭘 샀죠? 뭘? 건물. 건물이 얼마짜리예요? 1억. 자, 그 다음에 대차가 안 맞죠? 아직 끝난 게 아니라서 돈 600을 더 줬는데 취득세 500. 여러분이 어떻게 틀리냐면 취득세라는 건 들으면 일단 어감이 올 겁니다. 취득세가 잘 모르시는 분이라고 생각해도 취득세를 들으면 아, 저게 세금이라는 느낌은 오시죠. 그래서 취득세를 뭐라고 하냐면 세금이지, 세금과 공과 500. 그 다음 100만 원은 등기 비용. 그래서 뭐 수수료 비용 100. 이렇게 하시면 틀린 답이란 소리입니다. 이건 오답이고요. 어떻게 하면 정답이냐면 이 500만 원과 100만 원은 누구 때문에 줘야 되는 거예요? 건물 때문에 줘야 되는 돈이죠. 그래서 얘도 취득 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다 집어넣어라? 건물 속에 다 집어넣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얼마가 돼야 돼요? 그냥 1억 600입니다. 내 입장에선 1억 가지고는 저 건물을 살 수 없습니다. 내 입장에선 저 건물을 사야 되면 결국 1억 600이란 돈이 나가야 되니까 건물은 1억 600만 원짜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도 비슷합니다. 관세. 관세도요, 취득세하고 비슷합니다. 관세도 살 때 내는 세금이죠. 근데 어디서 살 때? 해외에서 살 때. 그래서 뭐 여러분 뭐 해외 여행 갔다 오면 뭐 물건 신고하라고 하죠. 저 관세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얘도요, 분개해 보겠습니다. 나눠서 현금 지급 줬다는 얘기가 있죠. 현금. 돈 얼마 줍니까? 1,000만 원, 50만 원, 10만 원, 10만 원, 20만 원. 그러면 얼마예요? 1,090만 원이죠, 총. 현금 1,090. 대변은요? 자, 이 물건 사느라고 일단 상품. 근데 상품이 얼마짜리입니까? 일단은 1,000만 원짜리. 그 다음에 저걸 수입하나 봐요. 그러니까 통관하면서 세금 50만 원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송보험료. 왜냐면 보통 수입할 때는요, 그 해상 운송을 많이 하거든요. 비행기로 실어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배에 실어옵니다. 근데 배에다 짐을 실으면 좀 배들은 파도 때문에 막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파손될 위험이 있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항구에 도착하면 저 짐을 내려야겠죠. 짐을 내릴 때 돈 듭니다. 그게 하역비고, 그 다음에
통관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뭐 내가 당장 가서 항구에서 기다려서 물건을 보통 찾는 게 아니라 잠시 보관합니다. 창고에 그 통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보관료 20만 원. 그러면 결국 상품은 얼마짜리냐면 1,090만 원입니다. 왜? 50만 원, 10만 원, 10만 원, 20만 원도 내가 저 상품을 사야 되면 어쩔 수 없이 저 90만 원도 지급해야 되는 돈이라는 겁니다. 취득 원가는요, 개념이 내가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요, 매입해가지고 내가 그 물건을 사용하겠죠? 뭐 샀으면 어떤 이유로 그 물건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용하기 전까지 들어가는 모든 돈들은 다 취득 원가입니다. 이게 다 취득 원가입니다. 꼭 그 물건 매입가만 취득 원가가 그 취득 원가뿐만 아니라 사용하기 전까지 들어가는 돈. 여러분 상품이라는 물건을 사가지고 내가 사용하려면 상품이라는 물건은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요? 팔아야겠죠? 그러면 팔려면 일단 우리 회사로 가져오겠죠? 그러면 우리 회사 창고에 오기 전까지 들어가는 건 다 취득 원가란 겁니다. 그래서 상품은 1,09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 보시면 언급된 게 되게 많이 언급되지만 회계 처리하신 거 보면 되게 단순하죠. 예, 취득 원가는 그 물건 속에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시운전비 네 번째 시운전이 뭡니까? 일종의 테스트 하는 거죠. 자, 얘도 회계 처리 대변이 뭐예요? 현금 돈 얼마 줘야 됩니까? 총 2,050 전부 다 2,050 줬다고 그랬죠? 자, 왜요? 이거 사느라고 기계 장치 이제 계정 과목으로 기계 장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계 샀을 때. 근데 기계가 얼마짜리에 순수하게 2,000. 그런데 이 기계를 샀는데 제대로 작동 하나하나 일종의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소리입니다. 테스트할 때 돈이 휘발유 사느라고 50만 원을 썼다고요. 자, 위에서 할 때 제가 그랬죠. 그 물건을 사서 매입해서 뭐라고요? 사용하기 전까지 테스트를 해봐야 사용하겠죠. 그래서 테스트하는 비용도 다 취득 원가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기계장치가 2,050만 원이라는 겁니다. 시운전비도 취득 원가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마지막은 아니고요. 다섯 번째 보시면 중개 수수료 얘기가 있네요. 네, 중개 수수료는 뭔지 아시죠? 자, 토지를 사면서 수수료 줬다. 이것도 회계 처리 해보시면 대변이 현금 돈 얼마 주면 됩니까? 3,020 차변은요 토지 땅은 순수하게 3천만 원짜리죠. 그런데 저걸 이제 흔히 말하는 부동산을 통해서 사면 수수료를 줘야 되죠. 그러면 내가 땅을 사야 되면 3천만 원 가지고 살 수 없죠. 20만 원도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돈입니다. 저 20만 원은 누구 때문에 쓴 돈이에요? 얘 때문에 쓴 거죠. 토지 때문에. 그래서 20만 원도 토지 속에 포함돼야 된다는 겁니다. 취득 과정, 내가 물건 사는 과정에서 쓴 돈들은 다 취득 원가입니다. 포함시켜라. 여섯 번째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얘도 돈 나간다는 얘기가 있죠. 계속 현금 줬다, 현금 줬다. 그래서 대변이 현금. 돈 얼마 줘야 됩니까? 총 1,025만 원 줍니다. 자, 차변에 돈 왜 줬습니까? 차 사느라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차량 운반구. 차를 차량 운반구라고 표현합니다. 네, 차는 얼마짜리냐면 일단 차는 순수하게 1,000만 원짜리입니다. 그 다음 25만 원도 줬죠. 25만 원짜리 왜 줬냐면 채권 사느라고. 여러분 차 사야 되면 차라든가 부동산을 살 때는 저 지역개발 채권이라는 게 보통 있습니다. 예, 뭐 지하철공사 채권 사든 의무적으로 사야 됩니다. 사기 싫어도. 근데 아직 우리 안 배웠지만 그래서 문제 마지막에 보시면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하려고 한다 그러죠. 그때서 쓰는 이름이 뭐냐면 만기 보유 증권이란 이름을 씁니다. 뒤에 나올 건데 일단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채권은 얼마짜리냐면 공정가액이라는 표현이 있죠. 사실은 20만 원짜리예요. 근데 돈을 얼마 줬나요? 25만 원 줬죠. 20만 원짜리 25만 원 주고 산 겁니다. 그러면
예, 만기 보유증권은 내가 얼마짜리 산 거냐면 20만 원짜리 산 겁니다. 근데 돈은 25만 원 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가지 쓴 겁니다. 비싸게 산 겁니다. 5만 원을. 누가 물건을 비싸게 사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비싸게 사고 싶지 않습니다. 20만 원짜리라면 20만 원 주고 사야지 25만 원 내가 왜 그렇게 주고 사겠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법에서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20만 원짜리 25만 원에 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해요. 국가가 깡패라고. 예, 국가가 우리한테 강요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저런 게 싫다. 그럼 방법은 하나입니다. 차를 안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차를 사야 되면 어쩔 수 없이 저 5만 원을 비싸게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5만 원 내가 지금 손해봤죠? 20만 원짜리 25만 원을 샀으니까 그럼 저 5만 원 손해는 왜 보게 된 겁니까? 왜 보게 됐냐면 차 사는 바람에 이 손해는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피할 수 없는 손실 5만 원도 누구 때문에 본 거다?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차 때문에. 그래서 차 속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 운반구가 얼마가 되냐면 1,005만 원이라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이런 회피 불가능한 손실도 취득 원가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죠. 취득가액과 뭐요? 현재 가치와의 차액이라고. 예, 그게 뭐냐면 자, 이 채권 얼마 주고 샀습니까? 지금 살 때 25만 원 주고 샀죠. 돈은. 그죠? 근데 사실 이건 얼마짜리입니까? 20만 원짜리라며요. 그러면 이 채권은요. 25만 원 준 이유는 이게 먼 훗날 금액이에요. 내가 이 채권을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시 되팔거든요. 뭐 10년 지나고 나면 예, 그러면 그때는 25만 원에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년 후에 25만 원짜리 지금으로 따지면 20만 원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주고 사니까 이 차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5만 원. 이게 취득가액과 예, 이거 20만 원과 현재 가치 25만 원 요 둘의 차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걸 말로 표현하면 취득가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라고 하신 거고 예, 더 쉽게 생각하시면 불가피한 손실입니다. 취득 원가라는 거. 지금 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사례들을 언급해 드린 겁니다. 취득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꼭 습득하셔야 됩니다. 취득원가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취득원가는 매입 가액에다 매입가액은 쉬운 말로 물건값, 순수한 물건값을 얘기합니다. 거기다 플러스 뭐 해야 된다? 부대 비용. 이거 부대 비용이 뭐냐면 그 물건을 살 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들은 다 부대 비용입니다. 그건 취득 원가다. 취득 원가라는 말은 사는 물건 속에 다 집어 넣으시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전부 여기 1번처럼 원재료가 10배 아니라 운반비 만 원을 뒤집어 엎어 썼죠. 그래서 원재료를 11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집어 넣으시라고요. 그게 취득 원가입니다.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고 이 취득원가란 말은요. 아마 이제 수업하면서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듣게 되실 겁니다. 그때마다 부대비용은 포함이라 그런 말을 정말 많이 반복하게 될 겁니다. 꼭 유념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